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흥미로운 자료들, 이걸 좀 같이 보면서 AI의 또 다른 얼굴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그 AI가 자기가 배운 데이터 그 울타리를 좀 넘어선 거 있잖아요. 아, 네네. 외삽 샘플이라고 하던데 이런 낯선 상황을 만났을 때 AI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이게 진짜 궁금한 건데 과연 AI는 세상을 이해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주어진 패턴을 기가 막히게 따라하는 걸까요? 네, 오늘 그 질문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주로 쿠리서치 채널의 유튜브 영상 두 편 하고요. 관련 분석 자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영상 제목이 다수 모델의 외삽 감제 문제, 그리고 패턴 매칭 머신으로 AI의 장점과 한계, 이것들이군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탐구 목표는 그러니까 AI가 더 많이 배우면 더 똑똑해질 것 같은데 왜 오히려 낯선 건 더 못 알아보게 되는지 그 이유를 좀 밝혀보고 네. 또 AI 예측 능력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그 근본적인 한계랑 가능성을 좀 명확히 이해해보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외삽 샘플이란 용어부터 좀 확실히 하고 가죠. 네, 그게 정확히 뭐죠? 자료에 나온 대로 정의하면 AI가 학습 과정에서 전혀 못 봤던 거예요. 완전히 생소한 종류의 데이터. 경험 밖의 데이터. 그렇죠. AI가 아는 세상,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라는 그 울타리, 그 바깥에 있는 샘플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AI한테는 완전 미지의 영역이군요. 그럼 옛날에는, 아니 초기에는 이런 걸 어떻게 알아채려고 했어요? 여러 모델을 쓴다면서요? 네, 그 초기 접근법이 재미있는데요. 여러 AI 모델, 이걸 보통 앙상블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앙상블. 이 모델 집단한테 똑같은 데이터를 딱 주고 예측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이었어요. 뭐랄까, 여러 전문가한테 자문 구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만약에 모델들 답이 다 비슷하게 나오면 이건 우리가 아는 거네 하고 그렇죠. 근데 답이 막 제각각으로 나오면 즉 불일치하면 이거 좀 이상한데? 혹시 외삽 샘플? 이렇게 의심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여러 요리사한테 생전 처음 보는 식재료를 주고 요리해보라고 했는데 결과물이 다 제각각이면 이 재료 뭔가 특이한데? 하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해요. 오, 비유가 아주 딱인데요. 근데 이 외삽 감지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게 실제 상황이랑 바로 연결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이상한 날씨나 아니면 도로 위에 갑자기 뭐가 나타났다거나 네네, 돌발 상황.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또는 의료 AI가 희귀질환 영상을 보고 이거 오진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AI가 이건 내가 배운 거랑 좀 다른데? 하고 스스로 알아챌 수 있어야 안전이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기능이네요. 근데 자료 보니까 AI가 배워야 할 종류, 그러니까 클래스가 많아지면 이 방식이 잘 안 먹힌다면서요. 아, 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논의의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요. 왜 그런 거죠? AI가 분류해야 할 클래스가 뭐 수백 개, 수천 개 이렇게 확 늘어나면요. 상황이 아주 복잡해져요. 첫째는 그 데이터가 존재하는 공간 자체가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공간이 복잡해진다. 네. 클래스가 많아지면 각 클래스를 구분짓는 경계선들이 있잖아요. 이게 마치 거미줄처럼 데이터 공간 안에 엄청 촘촘하고 복잡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냥 큰 도시 몇 개 있던 단순한 지도에서 온갖 시골 마을 샛길까지 다 표시된 그런 복잡한 지도로 변하는 느낌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경계선들이 촘촘해지고 복잡해지면 서로 다른 클래스 사이의 경계가 좀 불분명해지거나 심지어 이렇게 겹치는 영역이 생겨나요. 경계가 모호해진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정상적인 데이터인데도 이런 애매한 경계 영역에 딱 위치하면 모델들마다 답이 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모델은 표범 같은데 하고 다른 모델은 치타 아니야? 이렇게요? 그러니까 정상 데이터인데도 모델들끼리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단순히 의견 불일치만 보고 이거 외삽 샘플이네 이렇게 단정하기가 어려워진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진짜 외삽 샘플 때문에 예측에 갈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경계선이 애매해서 그런 건지 구분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더 황당한 상황도 생겨요. 자료에서는 이걸 오답합의, false consensus라고 부르던데요. 오답합이요? 그건 뭐죠? 뭐냐면 진짜 외삽 샘플인데 이게 우연히 여러 클래스의 복잡한 경계선들이 막 만나는 지점이나 아니면 여러 클래스랑 좀 애매하게 비슷한 위치에 딱 떨어지면요. 네. 다수의 모델들이 실제로는 틀렸는데 불구하고 이건 아마도 X클래스일 거야
하고 다 같이 비슷한 오답을 내놓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네. 틀렸는데 다 같이 비슷한 답을 낸다고요? 네.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예측의 일관성이 높아 보이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건 외삽 샘플 아닌가 보다 하고 잘못 판별할 위험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정말 역설적이죠. 예측 일관성이 높아졌는데 그게 오답에 대한 합의인 거예요. 와, 정말 이상한 현상이네요. 아까 그 셰프 비유를 다시 써보면 비슷한 요리 학교 출신 셰프들이 처음 보는 식재료를 받았는데 다들 비슷하게 엉뚱한 레시피를 적용하는 바람에 이게 잘못된 요리법이라는 걸 암도 모르는 상황 같은 거죠. 모델들이 좀 비슷한 데이터랑 구조로 학습되다 보니까 애매한 영역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헷갈리거나 아니면 그럴듯해 보이는 오답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일치 자체가 잘 안 생기는 거죠. 아, 모델 다양성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겠네요. 비슷하게 배워서 비슷하게 틀린다. 그렇죠. 그것도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문제도 있던데요. 클래스 수가 많아지면 각 클래스에 할당되는 확률값, 그 소프트맥스 값이 전반적으로 낮아진다는 문제예요. 이것도 외삽 탐지를 어렵게 만드나요? 네, 그것도 중요해요. 소프트맥스 값이라는 게 모델이 이건 이 클래스일 확률이 몇 %야 하고 내놓는 확신 점수 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선택지, 즉 클래스가 너무 많아지면 모델도 어느 하나에 높은 확신 점수를 주기가 어려워져요. 약간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확률값들이 다 낮아지게 돼요. 아, 다 고만고만하게 낮아진다? 그렇죠. 이러면 진짜 외삽 샘플이라서 확률값이 낮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정상 데이터 중에서도 원래 좀 희귀하거나 애매해서 확률이 낮게 나오는 샘플인지 이걸 구분하기가 힘들어지는 문제가 생겨요. 결국 정리해보면 AI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게 될수록 역설적으로 자기가 뭘 모르는지, 즉 낯선 상황, 외삽 상황을 인식하는 능력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이네요. 네, 정확히 그겁니다. AI한테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아는 능력, 뭐랄까, 메타인지 이런 게 부족하다는 문자가 여기서 딱 드러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이 첫 번째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AI가 똑똑해지는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모르는 것을 더 모르게 될 수도 있다니 흥미로우면서도 한편으론 좀 걱정도 되네요. 자, 그럼 이 외산 문제랑 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다른 연구도 있었죠? 네네. AI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인데 AI는 사실상 정교한 패턴 매칭 머신에 가깝다. 이런 가설 말이에요? 네, 그 실험 연구도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AI가 문제의 근본 원리나 수학적 이론 자체를 이해한다기보다는 주어진 데이터에서 입력이랑 출력 사이의 복잡한 패턴을 찾아내고 그걸 정교하게 따라하는, 모방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가설을 검증한 내용이죠. 아, 이해가 아니라 모방이다. 그렇죠. 비유하자면 특정 도시 지도만 달달 외워서 운전하는 기사 같은 거예요. 아는 길은 베테랑처럼 가는데 지도에 없는 새로운 길을 딱 만다면 완전히 헤매는 거죠. 그래서 실험 설계를 되게 재밌게 했던데요. 베이즈 정리라는 확률 이론을 기반으로 하되 AI한테 이론 자체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론은 안 가르쳐주고. 그 이론에 따라서 생성된 입출력 데이터만 잔뜩 보여주고 학습시킨 거죠. 질병에 걸렸을 사전 확률, 검사를 몇 번, N회 했는지, 양성 제의가 몇 번 나왔는지 이런 입력값을 주고 최종적으로 질병에 걸렸을 사후 확률을 맞춰봐라 이렇게요. 네, 맞습니다. 베이지 정리를 계산하는 그 과정을 데이터로 만든 거죠. 여기서 핵심은 AI마다 학습 데이터에 그 검사 횟수, N값의 범위를 다르게 줬다는 거죠. 네, 그게 핵심이었어요. 이 실험에서는 랜덤 포레스트라는 모델을 썼는데요. 이건 여러 개의 작은 결정 트리 모델들을 묶어서 예측 성능을 높이는 이것도 일종의 앙상블 기법이죠. 네. 첫 번째 AI에는 검사 횟수 N이 5번에서 9번 사이인 경우의 데이터만 학습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대로였어요. 어땠는데요? 학습한 범위, 즉 N이 5에서 9 사이일 때는 예측 오차가 평균 0.002로 수준으로 아주 낮았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그 패턴을 학습한 거죠. 0.00이라면 정말 정확한데요. 와. 근데 이 모델이 자기가 배운 범위를 딱 벗어나는 순간, 그러니까 학습 안 한 N = 10에서 20 사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결과가 아주 극적이었습니다. 오차가 평균 0.28으로 확 치솟았어요. 0.28이요. 0.001로 해서 네, 학습 범위 내 오차의 거의 200배에 달하는 수치죠.
자기가 배운 패턴의 범위를 벗어나니까 예측이 완전히 엉망이 된 겁니다. 이야, 정말 배운 대로만 하는군요. 딱 거기까지만 아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데이터를 더 많이, 더 넓은 범위로 주면 좀 나아졌을까요? 두 번째 AI는 n=5에서 20까지 더 넓게 학습시켰다고 하던데요. 네, 두 번째 AI는 학습 범위를 n은 5부터 20까지로 넓혔습니다. 그러죠? 이 범위 전체에서는 오차가 0.0014 정도로 낮게 유지되면서 안정적인 성능을 보였어요. 오, 역시 데이터가 많아지니. 네, 근데 더 흥미로운 점은 학습 범위를 약간 벗어난 n은 21에서 25 사이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오차가 0.132로 나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AI보다는 훨씬 개선된 결과를 보였죠. 아, 학습 데이터의 범위를 넓히니까 그 주변에 처음 보는 데이터에 대한 예측 능력, 뭐랄까 일반화 능력, 그것도 어느 정도는 향상되는군요. 네, 어느 정도는요. 패턴의 경계가 좀 더 확장된 거죠. 그럼 n값을 5에서 100까지 아주 넓게 학습시킨 세 번째 AI는 어땠을까요? 이쯤 되면 거의 뭐 베이지 정렬을 터득한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그쵸. 그렇게 기대할 수 있죠. 실제로 세 번째 AI는 학습 범위 n은 5에서 100 사이에서는 오차가 0.0005로 더 줄었어요. 더 정확해진 거죠. 와, 0.0005. 심지어 학습 범위 바로 바깥인 n은 101에서 110 사이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오차가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지는 아주 놀라운 결과도 보여주었습니다. 오차가 0까지요? 와, 그럼 이제 이건 이론을 이해했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 결과만 보면 AI가 마치 베이지 정리라는 그 수학적 원리를 이해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쵸. 거의 완벽하니까. 하지만 이게 여전히 그냥 정교한 패턴 학습의 결과일 뿐이지 근본 원리를 이해한 거라는 거리가 멀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테스트가 남아있었죠. 네 번째 테스트가 그걸 보여줍니다. 네 번째 테스트는 어떤 조건이었는데요? 이번에는요. 학습 범위에서 아주 멀리 벗어난 좀 극단적인 조건을 입력값으로 줬어요. 예를 들면 검사 횟수 n이 고작 3번뿐인데 질병에 걸렸을 사전 확률 PD는 61%로 매우 높은 뭐랄까 학습 데이터에서는 거의 본 적 없는 그런 특이한 상황을 준 거죠. 아, n은 3이면 학습 범위 5에서 100보다 훨씬 작고 사전 확률도 높은 아주 생소한 조건이네요. 결과는요? 뜸들이지 마시고 알려주시죠. 네, 결과는 가장 많은 데이터를 학습했던 바로 그 세 번째 AI조차도 예측 오차가 무려 0.9417까지 치솟았습니다. 0.94요? 0에 가깝던 게요? 네, 오차가 거의 1에 가깝다는 건 정답과는 거의 완전히 반대되는 예측을 했다는 뜻입니다. 거의 정답을 못 맞춘 거죠. 와, 0.94면 이건 뭐 찍는 것보다도 못 맞췄다는 얘기네요. 아무리 데이터를 많이 학습해도 자기가 겸응한 패턴이랑 너무 동떨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속수무책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실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해요. AI는 데이터가 풍부해질수록 학습된 패턴과 유사한 범위 내에서는 뭐랄까 일반화 성능이 향상돼서 마치 이론을 이해하고 추론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네, 아까 오차 0 나온 것처럼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패턴을 모방하는 능력이 고도화된 결과일 뿐이지 그 근본 원리를 이해한 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학습된 패턴 자체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즉 아주 멀리 벗어난 외삼 영역에서는 AI의 예측을 신뢰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듣고 보니까 오늘 살펴본 두 가지 주제, 그러니까 그 외삽 샘플 감지가 어렵다는 문제랑 AI가 패턴 매칭 방식으로 학습한다는 점이 결국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네요. 네, 정확하게 연결하셨습니다. AI는 자기가 배운 데이터의 패턴에 너무 강하게 의존하니까 그 패턴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상황, 즉 외삽 샘플을 알아채기 어려워하고 또 그 패턴 자체를 이해하기보다는 정교하게 따라하는 데 더 가깝다는 거죠. 맞습니다. 클래스 증가는 AI가 학습해야 할 패턴의 복잡성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여서 외삽 감지를 더 어렵게 만들고 이 베이지 정리 실험은 AI가 그 복잡한 패턴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두 연구 모두 결국 AI가 스스로 이건 내가 배운 패턴과 좀 다른데? 혹은 지금 내 예측은 확신하기 어려운데? 라고 판단하는 능력, 즉 자기 불확실성 인지 능력, 이게 부족하다는 핵심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들, 방법들이 좀 논의되고 있나요? 네, 당연히 여러 대안적인 접근법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측 결과만 내놓는 게 아니라 그 예측이 얼마나 불확실한지까지 같이 모델링하려는 베이지 신경망 같은 방법이 있고요. 아, 불확실성 자체를 예측한다? 그렇죠. 또 입력된 데이터가 기존 학습 데이터랑 얼마나 다른지를 데이터를 이렇게 압축했다가 다시 복원하는 능력을 통해서 평가하는 오토인코더 기반의 이상치 탐지 기법들도 외삽 감지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오토인코더는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데이터를 압축했다가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서 학습 때 보지 못한 유형의 데이터는 잘 복원을 못하거든요. 그 복원 오차를 보고 이건 좀 낯선 데이터인데 하고 판단하는 거죠. 흥미롭네요. 그럼 좀 더 현실적으로 당장 적용해 볼 만한 그런 방안들도 있을까요? 실용적인 차원에서는 역시 하나의 모델만 믿기보다는 서로 다른 구조나 학습 방식을 가진 다양한 모델들을 조합해서, 즉 앙상블로 사용하는 것이 여전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초기에 썼던 방식인데 더 정교하게 쓰는 거군요. 그렇죠. 물론 근본적으로는 양질의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학습 과정에서 일부러 모델의 일부를 무작위로 꺼서 불확실성을 책정하는 MC 드롭아웃 같은 기법을 활용하거나 AI가 좀 애매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사람의 피드백을 받아서 보완하는 방식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AI가 내놓는 예측 결과를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일 게 아니라 특히 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이 예측이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혹시 학습 데이터 범위를 벗어난 건 아닌지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AI가 우리한테 주는 편리함, 그 뒤에는 이런 본질적인 한계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기술을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AI가 학습해야 할 클래스가 많아질수록 그 데이터 공간이 복잡해지고 오답합의 같은 이상한 현상 때문에 오히려 낯선 데이터를 감지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실험을 통해서 AI가 정말 놀라운 학습 능력을 보여지지만 이게 근본적인 이해라기보다는 정교한 모방에 가까워서 학습된 패턴에서 크게 벗어난 상황에서는 예측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한계도 확인했고요. 네, 맞습니다. 요약하자면 AI는 아직 자기가 뭘 모르는지 잘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가 AI의 현재 능력과 또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을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앞으로 AI가 스스로 이건 제가 배운 거랑 너무 다른데요? 제 예측을 전적으로 믿지는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려면, 즉 AI에게 일종의 메타인지 능력, 자기 성찰 능력, 이런 걸 부여하려면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AI가 자신의 능력 범위와 그 불확실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또 사용자에게 솔직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미래 기술 발전과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